안녕하세요. 저는 정병호 교수라고 합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놀이치료, 임상심리학과 정신병리, 자살타살 임상진단과 평가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자 설레는 영역이나 아니면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설레게 하는, 생기 있게 만드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변화, 회복, 치유라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상담에 있어서 이 어떤 변화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와 치유 그리고 회복이라는 그런 단어들에 끌려서 한 인간의 새로운 그 같은 사람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을 열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상담의 영역으로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담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 가장 큰 것은 이런 어떤 변화나 치유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매료돼서 이런 상담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함께 좀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외부에서 기대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상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상담의 정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고 하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외부의 현실에 기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 관심 갖는 것, 그것이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풀타임 교수로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보통 한 일주일에 15분의 내담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 제가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좀 더 어떤 틀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들, 이것이 상담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신뢰감들을 가지고 지속될 때 한 개인이 자기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를 찾아가고 또 회복하고 그래서 치유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저는 많이 임상의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변화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임상심리학자,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들이 임상의 현장의 최전방에서 이렇게 많은 내담자를 대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임상심리학자,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가 되기 위해서 저는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잘 코스를 마치고 공부가 끝난 후에 캘리포니아 시 정신과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가명을 쓰겠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 때 이렇게 많은 상담사들이 이렇게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성공한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이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이 과정이 꼭 쉽지만 않기 때문에 드랍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오시다가 이렇게 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시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시아 미국계의 내담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오실 때에는 이제 어떤 상태에서 왔냐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차를 몰고 높은 산, 그 절벽이 있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약에 취해서 이제 마약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절벽 끝에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이게 빨리 몰고 간 게 아니라 천천히 몰고 가셨어요. 근데 그 차가 떨어지진 않고 절벽 끝에 걸려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지나가는 등산객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경찰들이 이제 구급차와 함께 와서 그분을 구조하고 그리고 그분은 그 ICU라고 있습니다. Intensive Care Unit이라고 하는 이제 다 뭐 이렇게 좀 약물을 많이 했으니까 다 끄집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ICU에 한 3일 정도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바뀌어 있습니다. 환경은. 우선 아이가 3명 있었습니다. 막내 아이가 1살이었죠. 자녀 3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뺏기죠. 그래서 자녀를 뺏기고 그리고 차가 없어졌죠. 그리고 살던 집이, 거주지가 없어졌죠. 이런 상태,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케이스를 안 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가능성들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있던 데서 남자 직원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 1년 정도 만나 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상담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임상이라고 하는 상담의 현장은 그렇게 꼭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분이 너무 우울했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이렇게 집에 토끼 인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 토끼 인형의 눈을 파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그 눈 뒤에 있어서 자기를 감시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꾸준히 오셨어요. 그렇게 상태가 어려우신데 꾸준히 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꾸준히 오시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망상이죠. 이런 망상들이 점차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는 1년쯤 됐을 때 그분이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잘 뽑질 않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또 일터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허드레일부터 시작하다 나중에 매니저가 됐어요.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한 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 3명을 찾았습니다. 1년 동안 그 시정부에서 이렇게 네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제 CPS라고 합니다. Child Protect Service, 그러니까 아동 보호국에서 네가 3명의 아이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되게 힘들었겠죠. 일도 하면서 그런 걸 하기가 참 어려운데 다 마치고 아이를 3명을 찾았어요. 근데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렌트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상담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힘들 때 회복시키는 과정에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뭐 그분이 힘들 때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제했죠. 너무 우울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신과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경찰과도 연관되어 있었죠. 처음에 이제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줍니다. 각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가가 하는 일은 뭘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뽀다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뭘 갖다 주나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쌀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사진을 찍습니다. 기록에 남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상담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는 그 사람의 깊은 상처받은 정신의 세계, 내면 세계로 돌아가서 그 상처들을 회복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주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좋은 대상으로 함께 있어주고 그러므로 해서 그 상처받은 내면 세계가 서서히 회복되는데 같이 동참하는 것이 상담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참 지금 21세기 너무나 많은 직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어느 직업이나 다 가치 있겠지만 제 편에서 본다면 상담사만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직업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 때, 치유가 됐을 때, 기존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을 갖게 되고, 또 기존에 보지 못했던 삶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꿈들을 일상에서 펼쳐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이렇게 흥분되고 찌릿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들이 항상 아름답진 않지만 그런 심리치료가 이렇게 잘 끝났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참 그것만큼 정말 삶에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저희 직업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야 이것은 다시 태어나도 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상담에 관심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치유와 회복과 변화라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좋은 학교들이 있지만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정태기 총장님이 세우실 때 임상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그런 그 시작부터 임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원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 풀타임 12분의 교수님들이 모두 다 임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치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심리학에 대한 어떤 상담사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시는 그런 이렇게 학문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